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간밤에 나온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와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특정 이슈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게 해서 매크로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이 설정될 건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용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운동이든 아니면 공부가 됐건 처음에 내가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모든 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삶 자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세상 만사가 모두 다 그런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내심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어쨌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에 있는 나를 직접 발견하실 수 있고, 그 느낌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든 아니면 하고 계시는 공부든 하시고 계시는 직장 생활이든 거기서 지금보다는 성장해 있는 나를 통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배운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시세가 계속 못 올라가고 계속 일정 구간의 박스권에 계속 이 가격이 갇혀 있으면 우리는 확신을 못 가져요. 과연 이게 진짜 제도권 수용이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기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물음표를 1000개씩 던지게 되죠. 요즘 같은 상황에는. 그게 또 사람이고. 예.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 기관 투자가들은 요즘에 매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가 이미 그렇게 발표가 나왔었고 그런 보고서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어쨌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시장에서 손절매를 하고 떠나야 할지 아니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자금력에서 일정 부분을 그냥 분할로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사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들이라고 여기 발표가 나왔는데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예,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증권 토큰, XRP, 라이트코인, 폴카닷, 스테이블 코인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인도를 상당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가 아마 대표적인 국가가 7개 국가가 있을 거예요. 중국을 위시해서 E7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향후 성장성이 가장 가파른 데가 중국보단 인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항상 일관되게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플립카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 정도 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플립카트의 예전엔 대주주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였는데 사실 많은 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월마트사에 넘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주주가 플립카트의 대주주는 월마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플립카트가 인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해서 이 메타버스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지금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상자산과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GDP, GNP는 아마 나날이 급속히 아마 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전 세계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그냥 지금
의구심이 드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확실시되는 현재 단계에서도 인도의 성장은 아마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2021년 4월 달에 플립카트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결제할 때, 이커머스 결제할 때 비트코인을 넣을 거야. 그래서 이게 이때 4월 달이니까 만우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농담으로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지 아니면 메타버스하고 관련해서 과연 이 가상자산이 언제쯤 진짜 실제로 결제가 들어갈지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농담 반 진담으로 끝난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농담을 이렇게 쿠팡 같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인도에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카카오페이 정도 될 거예요. 페이티엠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가상자산 시장의 결제에 관해서 이미 인프라 준비를 저는 이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건 지금 현재 흐름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뭐 약간 그래픽이 허접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인들이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브랜드 두 개가 대표적으로 뭐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하나는 우리는 지금 뭐 퓨마? 이거를 많이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좋아하나 봐요. 퓨마랑 니베아. 니베아 이 두 개 브랜드를 많이 이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도 웹3 인력 규모면에서 지금 현재 세계 3위라고 이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지금 계속 성장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7만 5천 명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세계 3위 웹3 인력이 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1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인도인들이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가서 뭐 국적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중국도 사람들이 중국 땅으로 안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임금이 중국이 GDP, GNP가 올라가면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북미 쪽에 있는 북미에서 이제 공부해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도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인도 자국이 예를 들어서 뭐 GDP, GNP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쪽수가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되고 있고 그리고 영국 CPI가 40년 만에 10%가 넘게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영국 채권 시장이 아주 변동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영국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미국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확인했는데 미국 30년물 이것도 지금 연준에서 컨트롤 못할 단계까지 지금 갔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G7을 필두로 한 SDR 통화 바스켓에 있는 모든 통화들은 지금 현재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라는 거는 피셜이 아니라 진짜 실제라는 거죠. 지금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10%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트러스 총리가 또 뭐라고 발언을 할지 예전엔 채권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막 별의별. 근데 오히려 더 그게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더 불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향후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 연준 제롬 파월도 그리고 영국 트러스 총리도 자 뭐 중앙은행 총재는 아니지만 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라가르드 총재도 마찬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돼.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이렇게 정책을 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자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그 자리에 들어갔지.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영국 이게 9월달 나온 거거든요. 9월달. 자, 식품 가격이 10.5% 상승했어. 우리가 지금 망한다고 하는 러시아는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11.3%, 뭐 감자는 28% 다운, 바나나는 14%, 자, 양배추 33, 토마토, 뭐 캐롯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 에너지는 10%, 영국은 에너지 가격이 80% 상승, 그리고 나머지 뭐 식자재가 쭉 대거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지금 뭐 저는 러시아 편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걸 제가 말을 하면 러시아 편이냐 뭐 중국 편이냐 이러지 마시고 진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제가 이제 그 멤버십 거기에다가는 오늘 영상을 새로 또 올릴 건데 풀어가지고 객관적 사실은 러시아가 밀 무역 거래에서는 세계 최대 강자예요. 그럼 국가가 지금 현재 원자재난이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이 분쟁에 관해서도 사실 저는 러시아가 일부러 쇼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군사 동원도 무기 동원도 자기네 전력에서 아주 극소량만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게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번 이 분쟁을 통해서 사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시킨 거예요. 구조적인 면에서. 전 세계 최대 곡창지대이면서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면에서 지금 중심 축을 어떻게 보면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가 또 러시아랑 오페크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국가들이 이번 분쟁을 통해서 같이 뭉쳐졌다. 근데 이들이 달러 결제를 배제시킨다. 자, 그럼 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에너지 공급을 안 해주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죠? 모든 상품 가격, 모든 것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어요. 베이지북이 뭐냐면 경제 동향에 관해서거든요. 지금 현재 뭐 물가는 어떻고, 아니면 뭐 취업률은 어떻고 실업률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발표를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경제 활동 완만하게 확장 중이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물가 일부 지역서 완화하고 있어. 이 얘기가 나왔단 얘기는 아마 지금 11월 달, 12월 달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 아마 피봇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극단적인 피봇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0.75%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됐다라고 연준에선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연준에선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온다. 조만간 아마 제가 알기론 내일인가 모레인가 실업률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온다. 만약에 다음 달도 실업률이 연준 발표 전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만약에 나오면 0.5 프로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엄청나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아마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오페크의 일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브릭스의 일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지를 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대통령분과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이 빈살만인가 아마 이분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냐면 우리는 브릭스 국가의 그러니까 브릭스 연합에 조인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발언을 했대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닌데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자,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요?
미국하고 손을 더 굳건히 잡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쪽하고 더 손을 잡을까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인도하고 그 방향성을 더 공고히 그러니까 확실히 다져지는 지금 구간이지 모호함이 이제 점점 사라지겠죠. 여기서 주로 쓰여지는 통화는 과연 달러가 될까요? 과연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확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 중국 단일화폐 추진 검토 중.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국 위엔화가 된다. 러시아 루블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프라가, 이 구조가, 거버넌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게 스위프트 2.0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뭐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브릭스에는. 자, 여기에 사우디까지 만약에 들어가면 사우디가 들어가고 오페크에 있는 국가들까지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 엄청난 일이 세계에 이제 벌어지겠죠. 거기다가 유럽에서는 우리 에너지 문제 없다라고 한쪽에선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9일 날 빛의 도시 파리의 암흑이 찾아왔다. 불 꺼진 랜드마크 에너지 10% 줄인다. 야경, 명소, 에펠탑, 파리 시청 등 일찍 소등하고 위기의식 제고한다지만 실효성 두고. 그래서 매장의 조명을 밤에 끄지 않으면 여기에 뭐 벌금을 추가시킨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나 지금 21세기에 그것도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프랑스,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란 나라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좀 있으면 더 추워질 텐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피겠어요. 오죽하면. 하여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근데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도모하는 게 사실은 미국 연준의 유동성 공급보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으로 거기다 스파크를 더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더 이만큼. 그래서 그게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아마 진화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주 수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은 일시적인 봉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한반도와 같이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대치 상황으로 된다면 불확실성에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에 지역이 돼버리면 그 또한 전 세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원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당장 내가 투자한 이클이랑 무슨 라이트코인이랑 도지코인이랑 무슨 예를 들어서 WRX랑 상관은 없겠지만 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다 상관은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마시고 코인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서부터 내년 6월까지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